여러분, 항공 허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최소 50년 이상 쌓아야 신뢰를 얻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개항한 지 고작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70년 넘게 아시아 왕좌를 지켜온 거대 공항들을 단숨에 무너뜨렸다면?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겨울, 아시아 주요 공항들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일명 공항들의 무덤이라 불린 그 한 주. 단 일주일 만에 승객 3,000명이 공항 바닥에서 밤을 샜고 선진국들의 명품 공항들도 폭설과 야간 운항 금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멈춰섰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빳빳하게 버텨낸 공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동남아 경쟁국들이 내민 세금 면제, 땅값 무료, 거의 공짜에 가까운 파격 조건보다 훨씬 더 비쌌는데도 델타를 비롯한 세계 최고 항공사들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공짜로 해줄게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들이 굳이 비싼 곳을 선택한 진짜 이유. 제대로 된 자원 하나 없던 나라가 70년 역사의 항공 거인들을 단숨에 무너뜨린 대한민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델타 항공이 나리타를 벌였습니다. 72시간 안에 우리 허브 전략을 재검토하십시오. 미국 최대 항공사 델타가 70년 거점 나리타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본부를 인천으로 옮긴다는 발표였습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스 베버입니다. 독일 연방교통부 차관으로 25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 노선을 설계해왔습니다. 제 판단 하나가 수천 개 항공편과 수십만 승객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제 몫이었습니다. 72시간. 델타가 무엇을 받길래 70년을 버렸습니까? 한국? 말도 안 됩니다. 20년 된 공항이 일본을 대체한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델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델타의 발표문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나리타 거점 폐쇄. 인천 본부 이전. 즉시 시행. 차관님, 이건 단순 경영 판단이 아닙니다. 수석 분석가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유나이티드도 검토 중입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질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한 회사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항공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을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70년 파트너입니다. 동맹국입니다. 외교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델타가 왜 옮겼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분석 자료를 건넸습니다. 나리타의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운항 금지, 확장 불가능한 부지, 지역 주민과의 갈등, 모두 오래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 델타가 움직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분석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천공항 운영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24시간 운영, 무제한 확장 가능, 스마트 패스 안면 인식 시스템, AI 수화물 자동 추적, 환승 성공률 99.3%, 수화물 분실률 0.01%, 숫자 하나하나가 나리타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계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쌓아온 70년이 한국의 20년에 밀린다는 것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분석가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국 공항 대신 인천에서 환승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도쿄에서 나리타 가는 것보다 도쿄에서 인천 가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자국민이 자국 공항을 버린다?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효율로 움직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검증합니다. 차관님, 시간이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델타가 70년을 버릴 만큼 확신했다면 저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 분석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음 날 새벽,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일본을 넘어섰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년 경력이 이 판단에 걸렸습니다. 착륙 3시간 전, 기내에서 인천공항 소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보를 믿지 않습니다. 숫자만 믿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환승구역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줄이 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바닥에 빛나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유도선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을 없앤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앞에 게이트가 보였습니다. 스마트 패스였습니다. 승객이 다가갔습니다. 여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했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3초. 프랑크푸르트는 1분이었습니다. 나리타는 45초였습니다. 인천은 3초였습니다. 이건 표준 운영입니다. 환승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물 처리 구역이 보였습니다. 짐이 컨베이어에 올라왔습니다. 스캔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바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전파 태그였습니다.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 인식됐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실시간 추적이었습니다. 그 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표시됐습니다. 분실이 불가능합니다. 동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승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환승 성공률이 얼마입니까? 99.3%입니다. 나리타는요? 공개 자료 기준 97%입니다. 2.3% 차이였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백만 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만 명 차이였습니다. 야간 운영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동일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나리타는 밤 11시에 멈췄습니다. 50년간 해결 못한 문제였습니다. 인천은 애초에 24시간 전제로 설계됐습니까? 네. 부지 선정부터 소음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또 사전 설계였습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비행기들이 쉼없이 이착륙했습니다. 나리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많았습니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막혔습니다. 밤엔 멈췄습니다. 인천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빨랐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리타는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천은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나리타는 문제가 생기면 고쳤습니다. 인천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나리타는 70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천은 70년 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완성했다. 한국은 미래를 설계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실제 운영 데이터를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운영본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 운영본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웠고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적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AI가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운영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수화물 추적, 경로 최적화, 게이트 배정, 모두 자동입니다. 사람은 예외 상황만 처리합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수화물 흐름도가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에 있는 수화물이 총 12만 3천 개입니다. 모두 추적되고 있습니다. 분실률이 정말 0.01%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1년 통계입니다.
총 수화물 처리량 1,800만 개 중 분실 건수 1,200건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확히 0.0067%였습니다. 보고서보다 낮았습니다. 나리타는요? 공개 데이터 기준 0.8%입니다. 약 100배 차이입니다. 몇 배. 이건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승 성공률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본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월별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환승 처리 총 1,100만 건, 실패 건수 7만 7천 건, 성공률 99.3%입니다. 실패 원인은요? 승객 지연 도착이 대부분입니다. 시스템 문제는 0.1% 미만입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시스템 실패율 0.1%. 나리타는 3%였습니다. 30배 차이였습니다. 항공사 관점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상 비용입니다. 본부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환승 실패 시 항공사는 평균 $500 보상합니다. 호텔, 식사, 대체 항공편 포함입니다. 나리타에서 연간 환승 실패 30만 건 발생 시 보상 비용만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인천은요? 7만 7천 건, 3,850만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차이였습니다. 연간. 한 공항에서 수화물 분실 보상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저는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익성의 문제였습니다. 항공사는 여기서 돈을 벌었습니다. 확장성은 어떻습니까? 4단계 확장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됐고 환경평가도 완료됐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주민 반대는요? 공항 건설 당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추가 확장도 같은 방식입니다. 나리타가 떠올랐습니다. 50년간 주민과 싸웠습니다. 지금도 확장이 막혀 있습니다. 인천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했습니다. 야간 운영 제한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제한 없이 설계됐습니다. 소음 문제도 사전에 처리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후 조정이 아니라 사전 설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인천은 문제를 해결하는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공항이었습니다. 본부장이 마지막 자료를 건넸습니다. 주요 허브 공항 비교 분석입니다. 표를 봤습니다. 나리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인천. 5개 공항이 나란히 비교돼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 인천만 가능. 확장 가능성 인천만 무제한. 환승 성공률 인천이 1위. 수화물 분실률 인천이 압도적 1위. 정치 리스크 인천이 최저. 모든 지표에서 인천이 앞섰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완성형입니다. 델타가 옮긴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로 돌아가서 이 결과를 보고하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70년 파트너를 버린다는 건 단순한 기술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저는 베를린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스 차관이 일본을 버리려 한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파트너를 버린다는 건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델타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환승 성공률, 수화물 분실률, 모든 지표에서 인천이 앞섭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합니다. 검증 기간이 72시간밖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장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본이 직접 움직인 겁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일본 차관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독일,
일본 나리타 대신 한국 인천 선택 검토. 70년 항공 동맹 흔들리나.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공론화시켜서 정치적 압박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외교부, 경제부, 총리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왜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 아침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스, 이거 심각합니다. 장관 책상 위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일본 관계 위기. 일본, 독일 결정에 강력 반발. 한국 선택, 성급한 판단 아닌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전통 우방을 벌인다고 공격하고 진보 언론은 검증 부족을 지적합니다. 총리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론이 뭐라 하든 숫자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대사가 총리를 면담 요청했습니다. 공식 항의할 겁니다. 이 결정 정말 강행하시겠습니까? 네. 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직 유지 어렵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이었습니다. 차관님께서 요청하신 추가 데이터 보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악천후 운영 데이터였습니다. 태풍, 폭설, 안개. 모든 상황에서 인천의 운영 중단 시간과 나리타 비교 자료였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나리타 평균 운영 중단 연간 48시간. 인천 평균 운영 중단 연간 3시간. 16배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4년 1월 폭설 시 비교. 나리타 27시간 운영 중단, 120개 항공편 취소. 인천 0시간 운영 중단, 0개 항공편 취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설 시스템 자동화. 활주로 열선 설치. 실시간 기상 예측 시스템 연동. 인천은 눈이 오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나리타는 눈이 온 후에 대응했습니다. 또 사전 설계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실 주재였습니다. 회의실엔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교부, 경제부, 교통부,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 한스 차관 설명하시죠.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악천후 운영 데이터입니다.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16배 차이. 폭설 시 나리타 27시간 중단, 인천 0시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독일 항공사가 겨울에 아시아 노선을 운영할 때 나리타는 리스크입니다. 인천은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항공은 외교가 아닙니다.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승객 안전입니다. 운영 안정성입니다. 수익성입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지난 5년간 나리타 허브 사용으로 인한 독일 항공사 손실 추정액입니다. 연간 8천만 유로입니다. 환승 실패 보상, 악천후 지연, 수화물 분실 보상 포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천으로 바꾸면 이 손실이 90% 감소합니다. 연간 7천만 유로 절감입니다. 비서실장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숫자 확실합니까? 인천공항공사 공식 데이터이고 델타항공 실제 운영 데이터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델타 데이터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청했습니다. 델타는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측 반응은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외교적 설명은 외교부 몫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몫은 기술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명확합니다. 인천이 독일 항공사에게 최선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한스, 잘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종 승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틀리면 제 경력은 끝입니다. 하지만 맞다면 독일 항공사가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운영본부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정말 가능합니까?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운영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데이터였습니다. 항공편 22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리타는 이 시간에 멈춥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승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샙니다. 인천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소음 규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민 반대는요? 공항 건설 당시 해결했습니다. 본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인천공항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섬이었습니다. 영종도입니다. 애초에 주거지역과 격리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소음 피해 자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저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나리타가 떠올랐습니다. 공항이 먼저 생겼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싸웠습니다. 소음, 확장, 보상. 끝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인천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피했습니다. 확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단계까지 확정입니다. 본부장이 다른 지도를 꺼냈습니다. 미래 확장 계획도였습니다. 현재 2개 터미널입니다. 3단계에서 제3터미널 완공, 4단계에서 제4터미널 건설 예정입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됐고 환경 영향 평가도 완료됐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요? 없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돼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나리타는 확장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주민 반대, 환경단체, 정치적 갈등. 30년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인천은 이미 5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합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듭니다. 정확합니다. 본부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실패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나리타, 히드로, 샤를 드골. 모든 공항의 문제를 분석했고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주요 공항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악천 후 운영 중단 시간입니다. 그래프를 봤습니다. 나리타 연간 48시간, 프랑크푸르트 연간 36시간, 히드로 연간 52시간, 인천 연간 3시간, 10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설 시스템 자동화입니다. 활주로에 열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2024년 1월 폭설 상황 비교였습니다. 나리타 27시간 운영 중단, 120개 편 취소. 인천 0시간 운영 중단, 0개 편 취소. 나리타는 눈이 온 후 치웠습니다. 인천은 눈이 오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본부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운영 비용 비교입니다. 표를 봤습니다. 나리타 직원수 2만 3천 명. 인천 직원수 1만 1천 명. 나리타가 처리량이 더 적은데 직원은 2배 많았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동화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줄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본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된 비용은 시스템 고도화에 재투자됩니다. 선순환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델타가 왜 옮겼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70년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은 70년 경험을 연구해서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일본은 완성형이었습니다. 한국은 진화형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공항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국가 경쟁입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차관님이 처음으로 그 본질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25년 경력이 걸린 결정을.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일본 총리가 독일 총리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긴급 면담 요청입니다. 나리타 유지를 위한 최종 제안이 있다고. 30분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총리실이었습니다. 한스 차관, 지금 즉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총리실로 가는 차 안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본 측 긴급 제안서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나리타 공항 야간 운영 제한 단계적 완화 환승 시스템 AI 도입 2년 내 착수. 독일 항공사 전용 터미널 검토. 그리고 마지막 줄. 70년 우호 관계 지속 희망. 총리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총리,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교통부 장관. 앉으십시오. 총리가 말했습니다. 방금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나리타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서를 검토해달라고요. 총리가 문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한스 차관, 당신 의견은 뭡니까? 저는 문서를 봤습니다. 일본은 약속입니다. 인천은 현실입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델타는 인천으로 옮기고 연간 8천만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안은 2년 후 착수입니다.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루프트한자 최고 경영자도 같은 결론입니다. 정부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외교부 장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프랑스가 이미 인천으로 갔습니다. 시장이 결정했습니다. 우리만 남아서 70년 우정을 지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항공사의 아시아 허브를 인천으로 전환하는 안건. 찬성하시는 분? 경제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따랐습니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70년 질서가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스 차관. 네, 총리님. 당신이 옳기를 바랍니다. 옳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은 반발할 것이고 언론은 떠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6개월 후, 1년 후 세계가 증명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독일은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을. 전화를 들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최고 경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인천으로 가십시오. 전화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경력 중 가장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독일 항공사의 인천 허브 전환 후 첫 분기 보고서였습니다. 환승 성공률 97.8%에서 99.5%로 상승. 수화물 분실 건수 월 평균 520건에서 41건으로 감소. 지연 보상 비용 73% 절감. 악천후 운영 중단 0건. 모든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일본 승객 분석. 도쿄발 유럽행 승객 중 32%가 나리타가 아닌 인천에서 환승했습니다. 자국 공항을 우회해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왜입니까? 제가 분석팀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쿄에서 나리타 가는 것보다 인천 가는 게 환승 성공률이 높습니다. 일본인들도 압니다. 자국 공항보다 한국이 낫다는 걸.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애국심이 아니라 효율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에어프랑스가 인천 허브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항공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중심이었던 나리타가 하나의 선택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년 후 저는 인천공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국제항공정책 컨퍼런스 참석차였습니다. 주제는 미래 허브공항의 조건이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1년 전 독일은 70년 파트너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년간 결과입니다. 비용 절감 7,200만 유로. 환승 성공률 99.5%. 수화물 분실 92% 감소.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독일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아시아 항공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빨간 선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아시아 항공 질서입니다. 청중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었습니다. 한스 차관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식을 버리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식이 틀렸을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하는 용기 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밤하늘 아래 비행기들이 쉼없이 이착륙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항이었습니다. 70년 전 나리타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기준이 높아졌고 시장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과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사람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표준이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25년 경력 중 가장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빛은 앞으로 더 밝아질 것이라고. 2년 후 베를린 사무실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독일 항공사 아시아 노선 2년 성과 분석. 표지를 넘겼습니다. 운영비용 누적 절감 1억 4천만 유로. 환승 성공률 평균 99.6%. 고객 만족도 93점. 시장 점유율 12% 증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허브 전환은 독일 항공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략적 결정.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2년 전 제 사무실에서 서명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25년 경력을 걸었던 그 결정.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나리타 공항 국제 환승 허브 순위 5위로 하락. 인천공항 세계 1위 환승 허브 공식 인정. 국제항공운송협회 발표였습니다. 70년간 아시아 1위였던 나리타가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뉴스였습니다. 아시아 10개국 항공 당국, 인천 시스템 도입 추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가 인천의 AI 수화물 시스템, 스마트 패스, 운영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루프트한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인천 허브 2년 운영 상세 분석.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겨울철 폭설 시 운영 중단. 나리타 48시간, 인천 0시간. 태풍 시 지연율. 나리타 62%,
인천 8%. 야간 긴급 운항 성공률 나리타 불가능. 인천 100%.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인천 허브 전환 후 루프트한자 아시아 노선 수익성 42% 개선. 42%.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구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제항공정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한스 차관, 올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혁신적 정책 결정상입니다. 독일의 인천 전환 결정이 전 세계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숫자만 믿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용기가 산업을 바꿨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델타가 시작했지만 독일이 확신을 줬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이 움직이자 나머지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공항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3터미널이 완공돼 있었습니다. 제4터미널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확장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차세대 AI 시스템 안내판이었습니다. 실시간 승객 흐름 예측 시스템 가동 중 수화물 분실률 0.00% 달성. 0.00%. 완벽했습니다. 나리타는 2년 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확장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야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인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항공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70년 상식을 택할 것인가, 데이터를 택할 것인가,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화면에 2년 전 사진이 떴습니다. 총리실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제 경력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정직하다는 것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빛나는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실패를 연구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시작됐습니다. 2년 전 델타가 움직였을 때 세계는 의심했습니다. 독일이 따랐을 때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유나이티드가 따랐을 때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붉은 선들이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인천은 아시아 허브가 아닙니다. 세계 허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표준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일본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스 차관. 고맙습니다. 나리타도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늦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앞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따라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압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인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2년 전에도 여기 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년 전엔 도박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었습니다. 2년 전엔 위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유나이티드, 델타. 세계 최고 항공사들이 모두 인천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들 속에 일본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자국 공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표준이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상식은 때로 틀린다. 하지만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나리타가 아시아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천이 세계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경력 중 가장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이 미래를 선택했고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